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물질의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분류했을 때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강자성체라는 게 있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자, 요 상자성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지난번에 사실 이제 카이 m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0보다 클 때를 상자성체라 그러고 0보다 작을 때를 반자성체라 그런다는 거하고 강자성체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자기 감수율이라는 거죠. 요 자기 감수율입니다. 참고로 진공의 자기 감수율은 0입니다. 자, 어떻게 정의됐느냐? 일단 요거 지난번에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계속 이제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더 강조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솔레노이드 경우에 B필드, 보통 우리가 B필드를 이제 계산할 때 이 원천의 원천을 사실은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하면은 전류에 한 거죠, 전류. 근데 전류라는 게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전류는 항상 이 루비, 회로가 닫혀 있어야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닫혀 있다 보면은 그 회로가 이루는 면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류라기보다는 요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모멘트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요 성질은요, 배터리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전원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전하가 흐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전하를 흐르게 하는 배터리 같은 게 있어야 이제 가능한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기 모멘트를 정의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 자기 모멘트는 자연산도 있었죠. 자연산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B의 원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를 이용한 이제 전류로부터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B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자연산 자기 모멘트에 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연산 자기 모멘트 M으로 썼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진공에서의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이제 주위에 그렇죠. 아니 진공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이 자연산 자기 모멘트는 고려 안 하고 현재까지는 순수 전류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일어나는 걸 했는데, 근데 솔레노이드를 공부하면서 연구 자석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있으면은 어떤 이런 이건 이제 물질입니다. 이건 전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인데 바로 이제 N극이고 S 이런 영구 자석이죠. 영구 자석은 하나의 물질로 볼 수 있죠. 이 내부에는 그 뭐가 있느냐? 전류도 없는데 바로 자기 모멘트가 있고, 그 자기 모멘트의 평균 값을 M으로 우리가 이름 지었죠. 여러 가지 우리 정의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하여 요거는 자기 모멘트고요. 요거는 자기화 벡터고요. 자, 이 자기화 벡터는 자기 모멘트의 밀도에 해당됩니다. 자기 모멘트의 밀도. 그래서 M으로 주어지면은 여기에도 자기장이 물론 이제 바깥에도 생기고 안에도 생깁니다. 특히 내부에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하면은 내부 자기장이 뭐가 되느냐 하는 거 했죠. 이 B 필드는 바로 뮤0 곱하기 M으로 주었어요. 요 식이 아주 중요하고 이 솔레노이드를 분석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인데 일반적으로 물질 내부에서의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이에요.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이제 B 필드라고 주어지면은 요 자기장은요, 요 자기장 어떤 부분, 요 부분에 여기 이제 P점이라 그럴까요? 물질 내부의 한 P점에서 자기장 B 값은요, 요 자기장의 요 P점에 있는
M이 있겠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없다고 봤을 때 요거 외부에서 만들어준 자기장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뮤0 M이죠. 그 여기 지금 요 뮤0 M이 여기 등장했죠. 근데 이제 이게 외부에 또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요인. 그래서 물질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자기야 벡터가 0이 아니면은 그거 플러스 이제 요거 외에 나머지 요인에 의한 그게 요걸 뭐 정칭적으로 외부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느냐면은 그 주어진 지점의 요 외부에 해당되는 요 필드 만약에 B가 알려져 있다면은 요 B 알려진 B에서 요걸 빼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뮤0 M.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야 벡터에서 이제 자기장 만들어내는 그 부분을 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장은 외부에 의한 거하고 자기 물질 내에 주어진 P점에서 자기야 벡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를 이제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장이 쉽지가 않다는 건데, 일단 뭐 설명하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바로 외부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를 요 값을 갖다가 별도로 뮤제를 밖으로 빼가지고 H라고 정의해가지고 요 H를 우리가 정의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색이라 그랬죠. 요 단위는 뮤0 M하고 뮤0 H가 같은 단위라 해야 되니까 M하고 같은 단위예요. 그 단위는 무엇의 단위다? 요거는 자기야 벡터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뮤0라는 상수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자기장 테슬라라는 단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미는 이제 이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라는 건 그 주어진 점에서의 자기야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인이라는 건 뭐 주위에 뭐 딴 자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전류가 뭐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물질을 또 전류가 칭칭 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속에서의 자기장 얘기할 때는 요 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식, 요거. 그래서 특히 이제 B0 요 부분을 그냥 이 외부라는 이름 썼습니다만은 요 H라는 자기 세기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이 M이라는 게, M이라는 그 P점에 주어진 M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합니다. 이 외부에서 H를 바꿔주면 M도 변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전기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내부에서 전기장을 쏴주면은 비록 유전체라 할지라도 내부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폴러라이제이션 하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분리돼가지고 분극이 돼가지고 전기 쌍극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장이 바뀌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M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H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B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처음엔 설명했는데 좀 더 이제 좀 레벨이 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B 중에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 해당되는 M을 제외한 나머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H에 의하여 이제 M이 이제 변합니다. M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요 관계식이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요 M 값이 H하고 단위가 똑같아 그랬죠. 요거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자기 감수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H가 0이면은 M도 일반적으로 0이라는 얘기죠. 외부에서 자기장을 안 걸어주면은 H는 사실 외부 자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뮤제로라는 상수를 빼서 이제 단위가 달라져 가지고 자기장 단위는 아닙니다만은 성질 자체를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걸어준 값에 비례해 가지고 M이 생기는데 물질마다 이제 다르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카M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외부에서 걸어준 방향으로 M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반자성체 경우에는 카M이 네거티브라 그랬죠. 그래서 외부에 걸어준 H의 반대쪽으로 M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질마다 요 카이M이라는 게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M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정의된다기보다는 H에 의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요 식을 이제 변형하면은 총 B는 어떤 물질 내부의 총 B는 외부에 주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뮤제로 H라 그랬죠. 더하기 뮤제로에다가 M인데 M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해주면은 여기 카이 M H가 돼가지고 이 H로 묶어내면요, 뮤제로는 공통인수고 1 더하기 카이 M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거 전체를 갖다가 뮤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질 내부 물질이 있는 영역에서의 자기장은요, 그 물질 내부에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 주어지는 외부 자기장에다가 그 M 효과는 뺀 거죠. 요 뮤라는 상수를 곱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물질 속에 자기장이 얼마나 이제 형성되느냐, 그래서 요걸 갖다가 투자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투자율은 뭐냐?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1 더하기 요 자기감수율, 요거는 투자율, 요거는 진공의 투자율, 요거는 그 주어진 물질의 자기감수율, 감수율, 이렇게 되는 거죠. 진공의 자기감수율은 0이죠. 그래서 1 더하기 0은 1이니까 진공의 투자율은 바로 뮤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여기 사실은 이제 카이 M이라고 불리는 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게 되게 이제 자기 모멘트가 랜덤 해가지고 M이 0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회전력을 받아가지고 자기장 방향으로 가지런해지니까 자기장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주로 토크의 영향입니다. 토크 영향으로 이렇게 자기장 방향으로 M이 생긴 거죠. 같은 부호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곧 배우게 됩니다만, 페르데이 법칙 효과입니다. 지금은 그냥 물질 중에는 M이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강하냐겠죠. 그래서 토크 영향이 더 강하면은 이게 이제 상자성체가 되고, 여기 이제 상자성체죠. 상자성체라 그러고, 요 이제 페르데이 법칙 효과가 더 커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된다 그러면 요거는 반자성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강자성체가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문자 그대로 이제 사실 이 카이엠이라는 값이 아주 작습니다. 양수고 음수고 있습니다만 아주 작고, 이제 이 보통 그 교재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카이엠이 나와 있는데 0.0000이 한참 나갑니다. 이게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 뒤에 1 더하기 카이엠이 거의 1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물질 속에서의 자기장이나 그 물질이 없다 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제 자기장 속에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그 물질이 자기장에 반응해가지고 M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B를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물질에 따라서 상자성체면은 조금 늘어나고 반자성체면 조금 줄어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강자성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제 강자성체 물질이 이 자연계에 존재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에 얘기했죠. 이제 자기 모멘트들이 깔려 있는데 이 자기 모멘트들이 막 랜덤하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강자성체라고 불리는 요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주위의 분자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열해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이웃들도 같은 방향으로 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역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영역에는 또 다른 방향이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어떤 영역에는 또 뭐 이쪽 방향이고 또 어떤 영역에는 저쪽 방향이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비교적 이제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전체 그룹 속에 있는데, 근데 이쪽 팀 저쪽 팀들이 다 보면 이제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이렇게 구석구석이 보면은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또 평균 내면 0이에요. 이게 이제 통상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 강자성체의 경우에. 그래서 자연산 이거 보면 어떤 거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자기 영역이라 그래요. 요거 영역, 자기 영역, 자기 구역, 자기 영역, 자기 구역이란 말을 쓰는데, 이 구역으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 딱 끄집어내면은 이거는 자기 모멘트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자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 자그마한 조각이 막 그냥 큰 덩어리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구역이 이렇게 큰 영역이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자연산에 존재하는 거는 그 총 평균 M은, 그 총 M은, 총은 뭐 0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산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자기 구역이 커가지고 그 분리해내면 그게 자석이 되는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보면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공장에 가져가가지고요, 이걸 자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네 군데만 있다고 봅시다.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평균해가 0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장을 쏴줘요. 여기에다가 이 자기장을 쫙 쏴주면은 외부에서 이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토크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 쪽으로, 외부 자기장이죠. 외부에 이제 H를 말하자면 쏘는 거예요. 외부에 쏘면 이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방향을 조금씩 틉니다. 요것도 옆으로 가던 게 약간 위쪽으로 가고, 그다음 밑으로 오던 게 약간 뭐 옆으로 눕는다든지, 이것도 위로 가던 거는 그대로 있겠죠. 근데 대신 이제 영역이 커져요. 이렇게 영역이 커지고, 여기는 자기한테 우세한 쪽이 영역이 커지고 방향도 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요때는 총 M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평균적으로 M 총이 0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말하자면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M이 0이 아니죠. 아니고 이제 패러렐하게 걸어준 H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H를 점점 더 세게 해주면은 H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면 이게 더 이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래가지고 이 영역은 아주 커지고요, 이쪽은 아주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쪽으로 향하던 게 이제 점점 더 북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동쪽으로 향하던 게 점점 더 북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남쪽으로 향하던 거는 동쪽이나 서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아주 세력도 작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세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계속 증가하면은 최종적으로는 포화대가 전부 다 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값이 H하고 방향은 똑같아지고 크기는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그리면 이래야 됩니다. 이제 H를 갖다가 처음에 0이었을 때는 M 값도 0이에요. 그 공식이 이거죠. M하고 H 관계가 보통 M 이꼬르 카이 MH다. 이게 이제 요 식은 어느 때 써먹느냐 하면 방자성체나 반자성체에 써먹었던 거죠. 근데 이 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H가 0일 때 M은 0이었죠. 이 출발점입니다. 여기 이제 1, 2, 3, 4 이렇게 하겠습니다. 1은 요거예요. 근데 H를 점점 증가시켰죠. 그럼 M 값이 H가 양수면 M도 양수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H가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H를 더 세게 쏘면은 더 증가하고, 그러다가 H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거의 포화된 상태죠. 이제 M이 포화된 상태예요. M이 최대가 더 이상 이제 해봐야 다 자기 모멘트가 다 한쪽을 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돌아봐야 뭐 맥시마이즈 돼 있죠. 그래서 포화되는 쪽으로 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실험실에서 H를 무한히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돈이 엄청 드니까 그 어느 정도 우리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대충 요 정도까지 가죠. 요렇게. 여기 도착합니다. 요렇게 이제 방향성이 있죠. 요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H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로 쭉 가다가 이제 최대까지는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말하자면 이제 3번이 요 정도 되고, 4번까지는 가려면은 H가 이제 아주 커야 됩니다. 굉장히 클 때, 굉장히 큰 값일 때, 이게 포화가 되는 거죠, 이게 포화.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고 3에서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H를, 공장에서 H를 확 쏘아줬다가, 이 H가 강한 영역을 이제 이걸 투입시키는 거죠. 자연에서 채취한 이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물질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H가 이제 점점 제로에서 출발해가 점점 커지가지고 3까지 갔다가 이제는 이제 빼내야죠. 빼낼 때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상당히 이제 위를 향하는, 북쪽을 향하는, 즉 H 외부의 방향을 향하는 이 자기와 벡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모멘트가 많다는 얘기죠. 그 자기와 벡터는 그 자기 모멘트 평균값이니까. 그 평균값이 이제 0이 아니고 상당히 거의 뭐 포화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H를 서서히 없애주면요. 없애주면 이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죠. 없애주면 이제 H를 쭉 증가시키다가 이제는 거꾸로 감소시킵니다. 감소시켜가지고 요 이제 3단계에서 2단계까지 감소하고 그다음에 0으로 보내주는데 이래 가면은 그냥 왔던 길을 그대로 안 갑니다. 신기하게도. 왜냐면은 이 주위에 이제 눈치를 보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 묘합니다. 요. 강자성체는 자기 주위에 뭐가 있느냐에 눈치를 보고 자기 상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끄더라도 요 북쪽을 향하는 이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돌아갈 때 경로는 이렇게 1에서 2, 3까지 간 요 그래프를 그대로 안 가고 약간 위로 이렇게 여기 정지합니다. 여기.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H가 0인데도 불구하고 M이 0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0이었, H도 0이고 M도 0이었죠. 근데 H를 걸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M이 살아나가지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회전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위에 분자들이 북쪽을 향하면 나도 북쪽을 향한다는 이런 성향, 경향 때문에 그게 이제 물론 다 힘에 의해서 그런 건데 요 분자 간의 힘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주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초물리 단계에서는 그냥 막 쉽게 주위에 분자가 북쪽이면은 자기도 북쪽으로 달리는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제 여기서 H를 끄면은 이제 H 효과가 없어지니까 조금 랜덤해가지고 좀 줄긴 주는데 완전 제로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남습니다. 요 남는 점을 파란 점으로 요 점이 바로 이제 제로로 이제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요 물질의 자기화 벡터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이 상당히 큽니다. 이 M 값이. 반자성체나 이 상자성체의 변화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자기화 벡터 값이 제법 큰 값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영구자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H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티브로 쭉 갔다가 요 3에 대칭되는 점까지 갔다가 합시다. 그래서 3에 대칭되는 점이 대충 요 정도 되죠. 요 이제
요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H 값을 갖다 H 값은 이제 외부에서 조종이 전류를 흘려가지고 만들어주는 거니까 전류 방향을 바꾼다든지 전류 세기를 바꿔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곡선이 이 곡선이 말이지 1에서 출발해가지고 까만 선을 따라갔다가 턴할 때는 빨간 선 따라왔죠. 그래서 이제 계속 빨간 선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쭉 이제는 거꾸로 쏘았기 때문에 거꾸로 쏘니 영향받아가 이제 남쪽을 향하려는 게 자꾸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0이 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칭되는 점이 왔을 때는 다시 또 쑥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또 이제 정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곡선이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이력 곡선이라 그래요. H 값이 얼마일 때 M 값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H가 0일 때 M이 0이었죠. 근데 저 3까지 갔다가 0으로 만들면 위에 떨어진단 말이죠. 위에 점 있죠. 아까 이 파란 점. 그러다가 네거티브로 갔다가 0을 하면은 또 밑에 떨어져요. 녹색으로 할까요? 이거는 이제 M이 반대 남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랬다가 또 저 3까지 갔다가 다시 하면 또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곡선이 다릅니다. 요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요 그래프는 아예 그냥 뭐라 할까요? 파란색으로, 황색으로. 요거는 그냥 요 직선이죠. 이거는 카엠이 아주 길게 잤기 때문에 양수냐 음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런 직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요거는 보면 알지만 H가 0이면 M도 자동적으로 0 됩니다. 그래서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이 H의 영향을 아주 미미하게 받으면서 선형적으로 받는데 강자성체는 방금 설명한 대로 이 선형적이 아니죠. 심지어 H 주어진 값에 대한 M 값의 가능성이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 이제 3까지 안 가고 더 멀리 가면은 이제 이 곡선도 말이죠. 최대값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을 더 멀리까지 갔다 그러면 쑥 올라가 가지고 이런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작게 이제 폭을 작게 하면은 이런 곡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이력 곡선이라는 게 묘한 거죠.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기 이력 곡선을 따라서 M이 결정된다. 그래서 M과 H 관계가 한식이 아니다. 한식이 아님. 그래서 이런 자기 이력 곡선을 그리는 묘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요. 강자성체는 영구자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 이거는 영구자석이 가능하다. 영구자석이 될 수 있다. 그럼 H를 갖다가 3개 걸어줬다가 이제 다시 없애주면은 그 H가 강한 영역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죠. 빼면은 이제 이게 영구자석이 된다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데 강자성체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력 곡선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하고 왜 이런 성질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외부 영향만 이렇게 신경 썼는데 요것들은 여기 강자성체는 외부뿐 아니라 바로 이웃 이 물질 분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영향을 한번 싹 주면은 그게 싹 쉽게 퍼지는 거죠. 쉽게 퍼졌다가 이제 거꾸로 돌리면 또 이제 반대쪽으로 또 싹 몰렸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없애주더라도 그 영향이 살아남는 거죠. 그것도 제법 큰 양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기야 벡터 값 때문에 그 0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자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자성체에서 공부했습니다. 강자성체에 대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